자, 확률 변수 x랑 y 두 개가 나왔고요. 1부터 5까지 자연수인데 식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때 x의 기대값이 4고 그때 y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 x의 기대값식 어떻게 구했죠? k 모든 k를 다 이걸 만약에 확률 분포표라고 생각하시면 1, 2, 3, 4, 5가 있을 거고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 곱하고 곱한 걸 더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편하게 얘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p x는 k. 얘가 바로 평균의 식이죠.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고 우리가 구할 건 2의 y라는 얘기죠. 그럼 2의 y도 정확하게 쓰면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p의 y는 k가 되죠. 네. 근데 p의 y는 k라는 식이 위에 나와 있으니까 대신 쓸게요. 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저거 대신에 2분의 1 p x는 k 플러스 10분의 1 됐죠? 그럼 이걸 분배해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 5에 2분의 1 k p x는 k 플러스 10분의 1 k가 되거든요. 또 분배해요. 그럼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p x는 k 플러스 10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예요. 근데 얘가 누구래요? 얘가 2x죠. 잘 비교해보시면 식이 2x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4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요거 계산은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계산하시면 2 플러스 2분의 3 계산하면 2분의 7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 확률 분포표의 특징 중에 여기 있는 모든 확률을 더하면 얼마? 1이죠. 그래서 그거부터 쓸게요. 그러면 k분의 1로 묶고 4c1 더하기 4c2 더하기 4c3 더하기 4c4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얘가 1이래요. 근데 얘가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더하기 4씨 어디까지? 그쵸. 네. 그러니까 얘는 4c 0 플러스 4c 1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4c 4에서 빼기 4c 0 한 거죠. 네. 근데 얘가 뭐였냐면 2의 4제곱이었어요. 그죠? 공식이었어요. nc 0부터 nc n까지를 더하면 이항계수의 성질로 2의 n제곱이었어요. 그래서 빼기 1 해서 15죠. 그래서 k분의 1이 15분의 1이니까 따라서 k는 15가 나오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뭘 구하래? 3x 플러스 1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3, 2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평균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평균 구하려면 저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2x는 2 곱하기 15분의 4c1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15분의 4c2 플러스 8 곱하기 15분의 4c3 플러스 16 곱하기 15분의 4c4 얘를 그냥 무작정 숫자로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항계수 성질을 계속 이용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15분의 1로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4c1의 2의 1제곱 더하기 4c2의 2의 제곱 더하기 4c3의 2의 세제곱 더하기 4c4의 2의 4제곱이죠. 그럼 얘는 또 4c0의 2의 0제곱 더하기
4C 1에 2에 1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4C 4에 2에 4제곱 빼기 4C 0에 2에 0제곱이죠. 자, 요 식을 잘 가만히 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왔을 거거든요. 왜냐면 얘 전개식이 4C0에 x0, 4C1에 x1 이런 식이니까.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상황? 2가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 해서 8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지금 이 x를 구하는 중이었거든요. 15분의 1 곱하기 80. 그럼 요거 계산하면 5, 35, 5, 1은 5, 5, 6, 3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2의 몇 x? 3x 플러스 1을 알고 싶으니까 3의 2x 플러스 1 해서 계산하면 16 플러스 1이니까 17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이항계수의 성질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요 연속 확률 변수고 그거의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요 밑에 해당하는 넓이가 다 더하면 1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간 나와졌으면 0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넓이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넓이 전체 넓이를 일단 구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나눴냐면 요 밑에 긴 직사각형이랑 그 위에 큰 삼각형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K 플러스 요 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3 높이가 3K 빼기 K니까 2K 거기에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총 넓이가 6K가 나와요. 근데 6K가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K는 6분의 1을 구했죠. 그럼 여기 Y좌표가 6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인 것까지도 됐죠.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사각형 넓이부터 구하면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그 위에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6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2 3분의 1 높이는 3분의 1이네요. 그럼 계산하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예요. 그래서 P분의 Q 더하면 5가 되겠죠. 자, 지금 구하라는 건 3x의 분산이 40이라고 했을 때 n의 값을 구해라 이건데 분산 성질 중에 3x는 뭘로 나오죠? 제곱해서 9vx가 되죠. 그럼 vx가 궁금한데 vx는 공식이 npq였어요. q는 1-p. 그래서 npq.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2n이에요. 그럼 저걸 저기다 넣으면 v3x는 9분의 2n 곱하기 9가 되고요. 그게 40이래요. 그럼 2n이 40 따라서 n은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x라는 변수는 정규분포 66.4와 15의 제곱을 따르겠죠. 근데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은 40%가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직원들은 20%가 지하철을 이용했대. 이 말은 그냥 73분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나눈 거죠. 네. 자, 됐어요. 근데 뭐만 조사한 거냐면 지하철을 타고 간 사람들의 퍼센트만 조사한 거야. 기준은 73분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을 이용했대. 근데 이날 출근한 직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 구해보란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73분 이상을 가지고 확률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왜냐면 이 표현을 좀 이상하지만 여기다 하면 이게 73분이라 쳐. 그럼 선생님이 여기 1 확률을 구할 거야. 73분 중에 지하철 탈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럼 만약에 여기 확률이 P가 나왔어. 그럼 요 반대쪽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 1-P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 P X가 73분 이상일 확률 먼저 구할게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정규화 해야겠죠. 그럼 73 빼기 평균이 얼마래? 66.4 분의 15의 제곱이니까 15.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규화 시키면 이렇게 되고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되고 요 계산을 하면 15분의 6.6이 나오고 또 계산하면 0.44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0.44면 여기 가운데가 0이니까 요쯤에 있겠죠? 네. 0.4보다 큰 거의 확률을 찾으려면 얘는 0.5 빼기 P 0부터 Z에 0.44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게 나와 있는 게 얼마로 나와 있어요? 17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은 0.33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73분 이상일,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 걸릴 확률이 0.33이야. 그쵸? 그러니까 73분 이상은 0.33, 73분 미만은 0.67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의 40%, 그쵸? 그 다음에 미만은 20% 애들이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 타고 왔을 확률은 0.33 곱하기 0.4 더하기 0.67 곱하기 0.2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0.266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얘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요. x는 요런 정규분포, y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제가 같대요. 근데 x 변수랑 y 변수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되니까 둘 다 표준화 시킬게요. x부터 하면 k인데 평균이 얼마야? x의 평균은 50이죠. 50으로 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0.1056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림으로 치면 여기가 0이고 어디보다 크단데 0.5가 안 넘어. 그러면 여기 있단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뭐보다 크단데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0.5가 넘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얘는 보통 이런 그림이면 0.5에서 저만큼의 확률을 빼죠. 뺀 게 1.56이니까 얘가 0.5 되려면 0.4944가 나와야 되죠. 3944네요. 미안해요. 394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25였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심? 그래서 K-50분의 시그마가 1.25였겠구나. 그럼 K는 50 더하기 1.25 시그마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시면 Y를 갈게요. Y를 표준화하면 이제 K보다 작은 거거든요. 근데 얘를 미안해요. K-Y의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는 2 시그마였거든요. 얘가 0.1056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뭐보다 작은 애가 0.5가 안 넘어.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찍혀서 이렇게 있을 확률이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0.3944 왜 그러니? 3944여야겠죠. 그러려면 또 여기가 1.25였을 텐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25였겠죠. 이해되심? 네. 그래서 K-65분의 2 시그마가 마이너스 1.25 따라서 K는 65 빼기 1.25 곱하기 2 시그마죠.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면 나오겠죠.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얘가 1번, 얘가 2번. 1번에서 2번을 뺄게요. 그럼 0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3 곱하기 1.25 시그마 될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가지고 만든 문제인데요. 일단 정규분포 곡선은 뭐의 대칭이라고요? M의 대칭이고
m이 0인 게 표준 정규 분포표였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원래 평균을 대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과 5의 제곱을 따르는데, 요게 이제 신기하죠. F10은 F20보다 크대요.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는 10이 이쯤 있고 20이 이쯤 있는 경우가 있겠죠. 추측 가능? 네. 그 다음에 4랑 22는 4가 이쯤 있으면 22는 더 낮은 곳에 있겠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의 정규분포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정 가운데 대칭이면 10에 있을 때 요 높이는 요쪽에 와서도 똑같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가 이게 깨지는 거잖아. 20이라는 건 요쪽으로 내려와서 요쪽이 20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럼 저 둘의 중간값은 m보다 오른쪽에 있을까요? m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 그쵸. 얘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중점이, 다시 한번, 이 정규분포 곡선은 m에 대해 대칭이라, 이게 만약에 똑바로 둘이 높이가 같다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을 거야. 그쵸? 네. 대칭 그래프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오른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빠져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요 10과 20의 중점은 m의 오른쪽에 찍혀 있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m의 범위를 추측을 하는데 2분의 10 플러스 20보다는 밑에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가능?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F4와 F22는요, F4랑 원래 같으려면 요 높이에 찍혀야 되는데 F22가 조금 더 위에 찍힌대요. 이렇게 이 숫자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가 22에 찍힌대. 그러면 얘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었죠. 그럼 이 둘의 중점은 평균에 어디쯤에 찍히겠다? 왼쪽에 찍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 4 플러스 22보다는 평균이 오른쪽에 있다. 이해되심?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얘는. 두 번째 까먹은 거. 그래서 평균을 수축하건대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 근데 평균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m이 뭐래요? 자연수.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24니까 26이니까 16. 뭔 소리야? 13부터 15까지예요. 그럼 저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어? m은 14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분포는 이제 끝났어요. 문제는 14라는 애와 5의 제곱을 따라가요. 근데 저걸 구하랬잖아요. 17부터 x 18이니까 이제부터는 뭐 쉬운 거죠? 그럼 p 3분의 5부터 z는 5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 p 0.6부터 0.8까지. 그럼 0.6부터 0.8까지면 저기 표에 있잖아요. 그러면 0.288 빼기 0.22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0.062. 그래서 3번이 답인데 답 체크가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 3으로 고쳐주세요. 자, 3번 문제 읽어보시면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 집단에서 16인 표본을 한 개 x바야. 그럼 x바는 어딜 따라가죠? 정규분포 평균은 같고 저걸 나누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고 있죠. 그럼 y바는 평균은 그대로고 n이 25니까 5분의 시그마 제곱 되겠죠. 그런 애를 가지고 요렇게 간대요. 제가 1이래. 그러면 쟤를 바꿔주면 z로 바꾸고 53 빼기 50분의 2 더하기 p z로 바꾸고 작거 나갔다 69 빼기 75분의 5분의 시그마, 이거 한 게 1이래요. 그러면 계산하면 pz는 1.5 플러스 pz는 마이너스 6
분의 시그마 5 이렇게 1 이렇게 되죠. 시그마와 6을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해보기 전에 얘 좀 정리할게요. 보기가 불편해서. 그럼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게 1이고 더하기 P의 Z의 1.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그림상으로 치면 1.5는 무조건 0의 오른쪽에 이쪽에 1.5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넓이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로 여기보다 요만큼의 값을 더한 게 1이 나오려면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여기랑 같아야겠죠. 그럼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1.5여야겠죠. 이런 추측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표에 1.5가 없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로 얘를 같다고 놉시다. 마이너스 6 시그마분의 30은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1.5 시그마는 30. 그럼 시그마는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20 나오나요? 그쵸? 그럼 시그마를 구했으니까 P 이제 구해볼게요. P Y 바가 71보다 큰 거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줘야 돼요.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요. 이거 실수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75에 여기에서 시그마 20짜리 구했으니까 4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 바보같이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71 빼기에 얼마죠? 75분의 4가 들어가야 되죠. 아 정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0.5에다가 0.3413을 더해서 0.8413 이렇게 1번의 답이 나와요. 지금 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어요. 제곱의 평균의 값이 나와 있고 뭐 크기가 20인 표본의 평균 x바의 분산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 표를 주어진 이유가 있겠죠. 이 표를 보자마자 떠올려야 될 거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걸 떠올리셔야겠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b는 1이다. 그럼 a 플러스 b는 6분의 5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은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죠? 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하면 x제곱의 평균은 0을 제곱한 거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2를 제곱한 거 곱하기 a 플러스 4를 제곱한 거 곱하기 b 이게 얼마래? 3분의 16이래. 그러면 4a 플러스 16b는 3분의 16 숫자가 너무 크니까 약분하면 a 플러스 4b는 3분의 4 얘가 두 번째 식. 연립하시면 밑에서 위를 뺄게요. 2 빼기 1번씩 하시면 3b는 6분의 8 빼기 6분의 5가 되죠. 그럼 6분의 3 2분의 1 따라서 b가 얼마? 6분의 1 그쵸? 요 3으로 나눠주니까 그럼 a는 6분의 4 3분의 2가 되죠. 자, vx 바의 식을 보시면 뭐였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분산을 알아야겠죠. 근데 원래 분산 어떻게 구해? 제평평제로 구하죠.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이제? 평균이 필요하죠. 평균은 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안 쓰고 2 곱하기 a 대신에 3분의 2 플러스 4 곱하기 b 대신에 6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4 플러스 2죠. 그러면 2네요. 그래서 분산 이제 구하러 갑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은 3분의 16이라고 나와 있고 빼기 2의 제곱 4 그럼 3, 4, 10이니까 3분의 4가 원래 분산. 그래서 이제 vx바 끝났어요. vx바는 크기가 얼마였죠? 20분의 3분의 4니까요 15분의 1이네요 이번 문제는 그냥 그대로 그거예요. 뭐냐 공식 바로 적용하면 나오는 거죠. 자, 모표준 편차가 14래요. 그럼 뭐가 14인 거냐면 시그마가 14인 거죠.
그리고 크기가 n인 거고 시그마 x 바가 2래. 그럼 요 공식은 시그마 x 바, x 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죠. 근데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을 거고, 요게 2란 얘기는 시그마는 2 루트 n이었단 얘기겠죠. 근데 그게 시그마가 14니까 이렇게 바로 쓰시면 루트 n은 7이고 n은 49다. 이렇게 그냥 쉽게 쭈루룩 나와요. 자, 얘는 이제 x가 평균 얘의 표준 편차 얘의 제곱 따르고 크기는 49니까요. 그래서 실내 구간이 이렇대요. 그럼 우리는 a를 찾으려면 a 자리에는 x 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못 구하니까 오른쪽 7.992의 식은 또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게 7.992. 그래서 여기를 계산한 거가 1.96 곱하기 0.2, 0.392가 나와요. 그럼 얘를 옆으로 슉 넘기면 x 바가 7.6이다 구했죠. 자, 그럼 이제 a 구하러 갑시다. a는 7.6 빼기 요 값이죠? 요 값 우리 계산해놨죠? 0.392.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7.228 이렇게 208 4번. 자, 여가 활동 시간을 x라고 하면 x라는 애는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근데 크기는 몇? 16을 추출했대. 그리고 표본 평균이 75분이네. 그러면 x 바가 75. 많은 정보를 주네요. 그리고 그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다시 추출해서 했대요. 그럼 얘는 이제 다른 표본인 거죠. 그럼 여기를 x1 바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x2 바는요, 표본 평균이 얼마래? 77이래. 그랬을 때 얘는 또 99%예요. 아까 건 95%였고, 그랬을 때 모평균의 추정 구간이 C부터 D래요. 그럼 우리는 쟤네들을 이제 구하면 돼요. 공식에 맞게 구해봅시다. x1에 대한 거부터 구하면요, 여기는 A에 있을 자리가 75 빼기 지금 95%였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부터 m 이렇게 75 더하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그럼 얘가 A, 얘가 B인 거예요. 그 다음 옆으로 가서 C 구하려면 여기는 77이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77 빼기 여긴 2.58이죠. 99%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여기다 쓸게요. 77 플러스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네.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게 D 빼기 B. D 빼기 B니까 우리가 구한 거에 D는 얘고 B는 얘잖아요. 그럼 77 플러스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빼기 75 빼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걸 일단 계산하면 정수끼리 계산하고 소수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4로 약분하면 2 플러스 0.1 1로 5가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시그마를 한 게 얼마다? 3.86이다. 계산이 좀 기네요. 0.155 시그마는 1.86. 그럼 시그마는 0.155분의 1.86 계산하니까 12가 나온대요. 자, 3번도 역시 지금 성류의 무게를 정규분포 m과 40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미 추출한 게 크기가 64개고 그 표본 평균이 x바래. x바를 안 줬어요. 그래 놓고 실내 구간 99%의 실내 구간이 얘래.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C래. 그러면 x바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실내 구간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x바 빼기 저 c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c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0이죠. 근데 얘가 그냥 c인 거잖아요. 다른 계산 필요 없이 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계산하면 2.58 곱하기 5니까 계산도 편하네요. 12.9. 그래서 답은 4번. 봅시다. 자, 어떤 뭐 택시의 주행 거리래요. 걔가 평균이 m이고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시그마라고 씁시다. 그리고 크기를 16대로 뽑았고 표본 평균이 x바라고 줬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95%로 추정했대요. 그러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c를 구하래요. n 플러스 c. 그러면 일단은 c부터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c는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계산하면요 4로 나누면 0.49입니다. 0.49 시그마. 그러니까 C가 0.49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M을 구해야 되는데, 자 구하라는 게 M 플러스 C의 값이 아니라 P 뭐가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요. 얘를 정규화 시키면요 M 플러스 C 빼기 M이죠. 평균이 M이니까 이거 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P, Z, M 지우고 C 살아남아 있고 C가 지금 0.49 시그마였으니까 그걸 시그마로 나누면 결국엔 P, Z가 0.49보다 작아질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에서 마침 0.49의 값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0.5 더하기 0.49의 값이 0.1879니까 0.6879가 답이 돼요.